자, 이재명이가 코로나 걸렸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하고 만남을 연기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재명이가 코로나 걸렸다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모 병원에 22일부터 치료를 받다가 지금 5일 만인 오늘 퇴원한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 저는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지만 코로나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은 아주 가뿐하게 병원에 입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에게 과도하게 잘해주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 헬기를 하루에 2번 타고 부산대 의대병원이 시원찮아서 서울대 의대병원으로 옮기고, 지난번에는 목에 칼 맞았을 때 몸에 이상이 발견됐다면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고급 병원을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남보다 의료보험을 좀 많이 내는지, 자, 그것도 궁금해요. 자,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완전히 독점하는 데 대해서 김부겸이 최근에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면서 이재명을 상대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건가 하고 정면으로 한 방 나왔습니다. 여야에 할 말은 하겠다면서 이제 총선 끝나고 자명해온 지 5개월 만에 입을 열었어요. 이재명을 향해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라.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건 이재명에 충고한다라는 의미보다 아마 이재명에 대한 본격적인 반 이재명 세력 결집을 갖다가 자기가 주도해서 가겠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특히 이재명과 강성 친명 지지층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다. 상식적으로 소수파의 의견을 갖다가 억압하는 문화, 이런 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자, 그건 우리가 그간의 신보경 민주주의 원칙과도 어긋난다라고 말을 하며, 이재명을 향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에 도와줄 거는 도와주는 유연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각종 탄핵 소추주 특검을 반복하는 것도 탄핵이 제일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매일 휘두르면 어떻게 보이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죽음인데, 김부겸이 자기는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무총리를 지내고 지금까지 백수로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낙선한 비명계 등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당 내부에 비명계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맥락이 김경수 복권이고요. 또 한편으로 윤 정권이 문재인 사이 조사하는 것 같고 또 조국 불러서 조사한다지만 기본적으로는 문 정권을 갖다가 절대 적대시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양정철과 라인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 정권은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가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양방향에서 같이 공격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요. 자, 조국당도 최근에 호남에 신경을 쓰고 곡성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내보낼 인재를 영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11월 달에 김경수가 들어오면 또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겠죠. 자, 이 속에서 이재명이는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방북을 논의했다라는 북측의 공작은 이호남. 자, 이 사람은 여권을 갖다가 수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이름을 바꿔서 사용한다라는 북한이 대남 공작원으로서 이렇게 훈련시킨 자죠. 자, 그런데 2019년에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태 평화국제대회, 1차는 킨텍스에서 열렸고요. 자, 이때 이재명 방북을 논의를 했는데 처음으로 여기에 이제 이호남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지금 이재명을 끼워 넣는 것은 가짜 프레임이다. 이렇게 어제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위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쌍방울이 북한에 70만 불을 건넸다는 시간과 장소가 2019년 아태평화 국제회의, 즉 필리핀에서 열린 그 회의였다. 근데 거기에 이호남이 불참했기 때문에 방북 비용을 대납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검찰의 자료에 따르면 김성태는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 국제회의에서 이호남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논의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김성태가 진술을 강요받아서 송명철, 이화영, 안부수, 이호남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나중에 번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북한의 송명철이가 다음 행사는 경기도와 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호남은 참가하지 않았고, 아태협과 경기도가 결별 수순을 밟았다. 결별 수순을 밟았는데 쌍방울의 김성태는 그것도 모른 채 그러면 안부수를 지원하고 이화영을 지원하고 비용을 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쌍방울이 필리핀의 이호남에게 70만 불을 줬다는 거, 이게 그야말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을 한 건데, 이것은 김성태 진술 외에는 없다. 그런데 필리핀은 미수거 국가라서 북한 인사가 방문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데 어떤 문건과 사진을 봐도 이호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국정원에 보고된 문서에 쌍방울이 북한하고 거래하는 것은 주가 조작용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이호남이가 필리핀에 갔다 하더라도 이호남이라는 이름으로 갔을 리는 없어요. 북한의 특수공작원이고 대남 접촉 공작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여권을 가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의 공작원이 한국의 일개 기업, 조폭 출신 기업가와 만나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6.25 이후에 한 예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리요 북한 공작원이 격이 떨어진다 해도 일개 기업가와 만나서 너희 회사 주가 조작할 수 있게 협약서를 체결해 줄 거니까 우리한테 돈 내라, 돈 갖고 온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큰 소리 쳐가면서 돈 뜯어가는 나라인데, 이호남과 쌍방울의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지금 국정원 문건에 있다면서 한 5개월 전에 뉴스타파가 말을 했죠. 그거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문건에 그것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당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면 문 정권의 끈앞풀인데, 그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에 이재명이가 북한 간다고 돈 줬다 이렇게 하겠어요? 국정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국은요 이화영이나 안부수 측으로부터 들은 거죠. 실제 안부수한테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 문건에 지금 이재명의 대북 관계, 이재명의 방북 관계를 국정원이 문건에 언급을 하고 그걸 다룰 수가 있었겠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죽는 수가 생기죠. 그런 짓을 했겠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성태의 의도는 이재명의 스마트폰과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이호남과 만나고 하면서 우리도 얻는 게 좀 있어야 될 거니까 이재명이 3자 뇌물을 북한에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런 것들을 체결해서 자기는 북한에 개발권을 갖다가 MOU를 맺어서 그걸 가지고 밖에 주가 조작을 해보고 싶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데 불구하고 이재명 돈을 대신 주게 되면서 나도 숟가락 하나 얹이자고 된 거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만나고 돈을 주고 무슨 조폭 출신 거대한 국제적 공작원입니까? 김성태가 공작원이에요?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